이정민의 방방곡곡 제15강. 오늘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두라의 생애. 알버트 반두라는 1925년 캐나다 엘버터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학생 6명과 교사 2명이 상주하는 아주 작은 시골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터득하였습니다. 반두라는 캐나다 브리티니 컬럼비아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심리학 석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는 28세 때 스탠퍼드 대학 교수로 임명되고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랬듯이 반두라도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심리학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나도 저분들의 삶을 모방하면서 끝없는 열정으로 살고 싶을 뿐이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다른 사람의 행위를 단순하게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반응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두라의 사회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한 결과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사회학습의 이론의 근거는 강화 이론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리학습 또는 관찰학습이라고 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학습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놈이 싼 똥이 타산지석처럼 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일에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다고 시경, 소화편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일례로 상대방을 욕을 하면서 은연중에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반두라가 말하고 있는 강화는 어떤 것을 높이다, 증가시키다, 늘리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두꺼운 강화 유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두라의 관찰학습 촉진 3가지가 있는데, 직접 강화, 2번째는 대리 강화, 3번째는 자기 강화가 있습니다. 직접 강화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교사나 부모에게 칭찬과 인정을 직접 받는 것으로, 이것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부모나 직장 상사에게 긍정적인 강화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반목적인 언어는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무튼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한번 굳어지면 상당히 오래갑니다. 둘째, 대리 강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관찰자 학습자는 피관찰자 교사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타인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을 받거나 벌을 받거나 좋지 못한 결과를 관찰했을 때 관찰자 학습자는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예인의 의상이나 말투를 흉내내고 코미디언 유행어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한때 콩나물 팍팍 묻혔냐? 따지냐? 슈즈큐. 코미디언 이주리의 유행어는 전국을 강타했는데, 이것을 전문적 용어로 밈이라고 합니다. 밈은 모방을 통해 전해지는 문화 요소로서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무제한으로 퍼뜨릴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의 밈의 유력은 크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3번째, 자기 강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보상을 주려는 과정으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강화는 학습자 내면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으며, 내면의 성장은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자기 강화를 위해서 김광석의 일어나 노래를 기타 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위기상황을 이겨내곤 합니다. 언제가 기회가 되면 보여드렸으면 좋겠네요. 반두라는 위의 3가지 강화 중 3번째 자기 강화를 강조하면서 교사나 학습자들이 자기 강화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강화에는 5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상호 결정론, 관찰학습, 자기 조절, 자기 효능감, 모델링이 있습니다. 반두라가 말하는 상호 결정론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성을 설명하고, 개인 행동과 환경과의 관계는
양방향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은 아동의 성장이나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상호 결정론은 인간의 행동은 환경이나 개인적 사고와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상호작용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폭력행위나 언어폭력, 신체폭력의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적응장애나 행동장애 등으로 나타나거나 학교폭력으로 전이되어 사회문제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같은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했다가 최근에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관찰학습, 사회학습 이론의 중심은 관찰학습이며 직접적인 강화를 받지 않더라도 관찰과 모방을 통해 학습이 가능하고 또 다른 아동이 보상이나 벌을 받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간접적인 강화를 받게 됩니다. 모델이 하는 행동을 보고 강화를 받는 것은 대리적 강화라 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되는 현상을 관찰학습이라고 합니다.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올바른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믿음, 자부심, 자신감, 신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효능감은 특히 인지적 측면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모델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자신의 평가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비교적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도 도전하고 싶어하는 학습 의욕이 충만하고 또한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닥치더라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신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든 성공 길을 찾고 성공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조그만 장애에도 쉽게 무너지고 포기하고 맙니다. 이렇듯 자기 효능감은 과제를 수행할 때 본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고 더 많은 노력과 동기부여로 응답하는 반면 낮은 사람은 부정적 피드백을 받으면 노력을 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어쩔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거야? 라는 자포자기 언어를 쉽게 구사합니다. 자기조절, 반두라가 말하는 자기조절은 개인의 행동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 학습자가 스스로 책임과 통제를 통해 목표를 세우고 그런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가 스스로 올바르게 목표를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고 학습자는 끊임없이 인지하고 판단해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새해 아침에 1년의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지만 3일을 지키기 힘들다고 해서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뇌과학자들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합니다. 작심삼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이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통제를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델링,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모델링은 하나 이상의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나타나는 행동적, 인지적 변화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조폭영화에서 주인공이 담배 피는 모습이 멋지게 보여 따라하다가 골조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코미디언 흉내내면서 자중을 웃기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때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한 인연으로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아 미국의 대통령이 된 오바마 이야기는 롤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허락되면 어린 시절에 시대의 영웅전이나 위인전을 접하게 되면 훗날 바람직한 사람으로 성장되지 않을까 감히 짐작해 봅니다. 보보 인형, 두 집단 중 한 집단에게는 인형을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다른 집단에게는 공격하지 않는 필름을 보여주면서 두 집단 간 행동을 비교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격적인 행동을 관찰한 아동은 중립적인 집단 아동보다 더 공격적인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반두라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 인간의 학습 과정은 직접적인 강화를 통해 학습되기도 하지만 사실 일상적 생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학습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관찰학습의 주의 과정, 여러분 혹시 파지 줍는 할머니를 보셨나요? 파지를 수거하는 과정을 관찰해보면 첫 번째, 주변을 살피고 둘째, 파지 장소를 기억했다가 셋째, 리어카에 담기 위해
박스를 편편하게 펼치고 넷째, 고물상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관찰업소의 주의 과정도 할머니와 똑같습니다. 주의, 파지, 재생, 동기화. 주의는 모든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 파지는 관찰한 행동을 기억 속에 저장하는 것이고, 셋째, 재생은 기억 속의 모델을 재생하는 것이고, 마지막 동기화, 결과에 따라 동기부여가 생기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스키너와 반드라의 공통점, 인간의 행동 요인은 환경적 요소가 크다. 둘째, 강화나 자극을 통해 인간의 행동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차이점, 스키너는 객관적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강조하였고, 반드라는 인지와 같은 주관적 요소를 강조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바쁜 일정 때문에 콘텐츠가 늦어진 점 양해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체계 이론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